이 영상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만들어 놓고서. 근데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면은 이젠 이걸 에피소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아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청자 한 50% 나갔어요. 아 진짜? 요거를 저랑 어떻게 했냐면 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정리 스피치 편입니다. 자, 원래 또 작가님께서 스피치 관련된 책을 내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책을 내면서 굉장히 스타 강사들이 스피치 네네. 분석했던 걸로 아는데 그쵸. 이제 스피치 하면 다 김미경 원장님 떠오르잖아요. 김미경 원장님. 김미경 원장님 스피치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말하듯이 이야기를 잘하시죠. 구어체로 얘기를 하고 네. 본인이 소화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예전에 세바시에 오랜만에 나오셨을 네.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김미경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분의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설민석 강사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실제로 봤는데 막 이렇게 막 보세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누구나 다 아는 것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임진년에 외인들이 난을 벌였다 하여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영상 찍으신 거 보셨어요? 코로나, 왜 코로나일까요? 왕관 모양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상 개념을 먼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분의 특징. 포인트. 혹시 김창옥 선생님도 분석하셨나요? 김창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중심인데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게 이제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자학 개그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되게 많이 좀 낮춰요. 여러분, 저 교수처럼 안 생겼죠? 뭐 사람들이 저한테 미용사냐고 얘기해요. 막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날마다 행복하냐고 물어요. 날마다 행복하면 광녀죠. 막 꽃 꽂아야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반전. 그분의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중후하고 매력적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반전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을 통한 유머, 자학적인 개그. 자, 이제 김작가TV 채널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우리 또 김작가 채널도 어쨌든 말하기가 말하는 거를 무기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크리에이터시지만 사실 유명한 강연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강연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강연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일단 기획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법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공부법을 잘 알고 싶은데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리가 가까운 게 뭐냐면은 수능. 그 중에서도 만점자. 그분들을 제가 열심히 만들었고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패턴 중에 하나가 주장, 이유, 근거를 말씀하실 때 통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숫자를 꼭 이야기를 하셔서 맞아요. 입증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이게 어떤 통계 자료에 있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입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해요. 그리고 항상 그 첫 번째 서두 단계에서 이거 되게 말 잘하는 습관 중 하나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뭐가 있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고 첫째부터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 작가님만의 패턴이 있어요. 맞아. 패턴이죠. 이게 굉장히 친절한 화법이기도 한데 이 화법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논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말하기에 뭐 100점짜리 스피치는 아니니까 김 작가가 좀 보완하면 좀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감히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예. 말하기에 있어서 어그로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그로를 끌진 않거든요. 어그로 하면 또 자청. 엄청나죠. 그분은 물론 이제 그 친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분이 이야기. 여기도 오셨잖아요. 그분 인생이 어그로예요. 그래. 와, 그분 스피치를 분석하는데 네. 와, 거의 한 40%가 어그로예요. 근데 그분의 그 어떤 말의 패턴 자체가 저는 어그로가 다른 말로는 호기심, 관심 그렇죠. 유발. 근데 어그로만 끌지 않고 그 어그로 끌었으면 거기에 관련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입증한. 왜냐면 저는 그런 식의 이제
말하는 분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제 말이 너무 좀 정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극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신뢰는 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가 자극적이진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맥주 마셨으니까 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그로가 40% 이상이다. 아, 그러면은 힘들죠, 좀 힘들죠. 힘들어요. 특성상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 짧은 이 영상에서 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습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오프닝부터 뭔가 콘텐츠를 하나하나씩 정석으로 줘야 된다. 저 습관이 있어서 저도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어그로가 전 되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유튜버들 스피치와 현장의 강사들 다르죠, 스피치가 다르죠. 달라. 강사는 시작부터 콘텐츠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요. 맞아. 이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콘텐츠를 줘야 되죠. 이 유튜버분들은 집중시키고 뭔가 호기심 유발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게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TPO라고 하잖아요. 때와 상황, 장소에 따라서 다른 말하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스타 강사를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처럼 말하면 먹힐까? 그래서 설민석 강사님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로지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조승현 작가님 이런 분들 화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의 그 화법 아까처럼 제가 PS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설민석 강사 모델, 조승현 강사 모델 이런 것들 다 뽑아낸 거예요.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10분짜리를 어떻게 말할 건지 자수성가 청년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김 작가님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저만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뭔데? 일단 첫 번째는 어그로가 생명이에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만들어 놓고서 진짜 이 영상 보고 만약에 돈 버시면은 저한테 나중에 입금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 꼭 해요. 근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어그로를 끈 다음에 자청님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어그로 끌고 스토리텔링 들어가요. 아, 맞아. 자기 얘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올리원.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에서 인사이트를 주는데 손에 잡히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청님 같은 경우는 기승전, 책, 심리학.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남들이 막 다 아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본인 또 용어를 만들어요. 오목이론.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근데 어디서 들어봤을 느낌인데 오목이론. 그럼 그 가져가는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고편. 여러분, 제가 이젠 10편만 찍고 딱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 끝까지 드시면 여러분 지능 높아져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안심시켜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론적인 건데 지능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 막 이거를 막 주면서 믿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프루프 입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젠 이런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쵸.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그로는 꼭 끌어야 돼요. 그렇죠. 끌어야죠. 생각 정리 배우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책 읽었는데 아무리 책 읽어도 기억 안 남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방법을 몰라? 이게 좀 너무 어그로 안 끌리나? 별로 안 끌려요. 아직 이 유튜브마다 고수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됐어. 안 된다. 유튜브 이제 구독자 25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 잘 안 풀리시죠? 연봉 안 올라가죠? 근데 생각 정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인생 망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안 배우면 인생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어그로에 끄는 멘트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하기에 위기감을 만들어줘. 뭐 충격 고백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위기감을 만들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 네네. 너 이거 들으면 한 달 뒤에 연봉 올라갈걸?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심리학으로 이제 공포심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실제로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면은 집중도가 확 높아져요. 확 높아지죠. 그래서 공포심을 좀 조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썸네일?
네.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게 뭔가 충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그로를 일단 먼저 끌을 거예요. 뭐 유튜브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몰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히 정보 나열형, 정보 전달형이 아니라 뭔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던킨도너츠에서 일을 했거든요. 던킨도너츠에서 일을 했는데 네네. 제가 서비스 직원 담당 배지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외국인들한테 물 한 컵 주고 네. 점장님이 예뻐해서 서비스 담당 직원이에요 하면서 줬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게 아, 그냥 뭐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면은 이젠 이걸 에피소드로 만들어야 돼요. 에피소드로 만들려면 또 에피소드에 맞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일단 시간, 장소, 인물, 사건.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크잖아요. 네. 거기에 장소가 있고 네. 거기에 인물들이 있죠. 네. 인물과 인물이 있으면 대화를 서로 하겠죠. 네. 갈등도 생기겠죠. 네. 그럼 인물 대화,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은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에피소드 스피치의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날씨가 어땠냐면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 12월에 정말 막 배도 고프고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공동역 근처에 있는 던킨도너츠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은 한번 열심히 하자. 네. 주하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추워서 이제 들어오면은 고객님 추우신 것 같은데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면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Hello, how are you? 이러면서 이제 영어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장님 만났는데 점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한 씨,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따라와 봐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왜 그러지? 뭐 잘못했나? 괜히 물 떠다 줬나? 근데 점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한 씨 덕분에 이번 달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 2배 이상 오른 이유를 저는 아르바이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주한 씨에게 선물 드릴 게 있어요. 자, 서비스 담당 직원 배지예요. 이러면서 원래 없던 건데 그걸 딱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복이 오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청자 한 50% 나갔어요. 아 진짜? 지금 이제 곡주환님 강사님께서 직접 본인이 이 강사형에 맞는 스피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지 마. 제가- 이거 뺄게요. 아니야, 넣을 거야. 왜? 곡주환님은 어쨌든 제일 주요 무대가 강사잖아요. 큰일 났네. 저는 유튜버잖아요. 예. 요거를 저라면 어떻게 했냐면 예. 그럼 10년 전에 예. 제가 던킨 도누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점장님이 잠깐 너 할 말 있어. 나와보러 가더라고. 너 때문에 매출이 2배 올랐어. 그렇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게 어그로가 있는 거죠. 요게 유튜버식 스피치. 이거 너무 기승전결이 완벽해. 올드해. 넘어가야 돼. 지금 넘어가야 근데 되는데. 지금 공동형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 바깥이 추운 얘기를 해. 그냥 점장님이 갑자기 저를 잠깐 나와봐. 불렀어요. 너 때문에. 근데 잠깐 나와봐도 반전이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매출이 2배 올랐어. 이것도 반전인 거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득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차이인데? 라고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구성을 지킨 것도 포인트인데 에피소드 스피치의 포인트는 대화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듯이 맞아요. 방금 너무 잘하셨잖아요. 너 나와봐! 할 말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금 좀 깨달은 거는 확실히 이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하는 말과 예. 유튜브의 말은 되게 다른 게 이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인 강연은 기승전결이 되게 명확해. 맞아요. 유튜브의 스피치는 기승전결이 약간 좀 엎어지는 거죠. 그렇죠. 결이 먼저 들어왔다가 다시 기가 들어왔다가 맞아요. 이게 섞이는 거죠. 음. 그래야 시청자들이 안 나가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시청자가 어차피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계속 들을 거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 있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예.